혹시 요즘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거나 시야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경험이 자주 있으신가요? 그 짧은 1, 2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아주 초기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분들에게 이런 신호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드립니다. 건강 정보를 꾸준하게 챙기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앞으로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가볍게 들리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매우 자세하게 다루는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3가지 던져보며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머리가 무겁거나 천장과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이 있나요? 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혹은 오래 서 있다가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을 것 같은 경험이 있나요? 셋, 괜찮다가도 계단을 몇 칸만 올라가면 갑자기 숨이 차면서 눈앞이 잠깐 희미해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이 증상이 단순 피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심장혈관 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총 3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 왜 생기는지,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둘째, 60대 남성에게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나는 이유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셋째,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 신호와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3세 남성분은 평소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직접 운전도 많이 하고 퇴직 이후에는 아침마다 산책을 꾸준히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산책을 나가려 신발을 신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어지러워 주저앉을 뻔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라며 넘어갔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기립성 저혈압. 하지만 단순한 저혈압 문제가 아니라 혈관 탄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처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증상을 과소평가하고 지나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몸 안의 변화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중력에 의해 피가 아래쪽으로 쏠립니다. 정상적인 경우 몸은 즉시 대응합니다.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하고 혈관은 즉각적으로 수축해 혈압을 유지합니다. 이 과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탄성을 잃어 탄력 있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혈관도 딱딱해지고 반응이 늦어집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바로 그 순간 머리가 핑 도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단순한 튜브가 아닙니다. 혈관 벽에는 미세한 신경과 근육층이 있어 상황에 따라 수축했다가 확장되며 혈류를 조절합니다. 특히 다리 혈관은 우리가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 피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버텨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력이 약해집니다. 60대 이후 남성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생활질환이 혈관의 탄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탈수 상태입니다. 시니어 남성분들은 물을 자주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일종의 건조해진 강물처럼 되는 것이죠. 강물이 줄면 물살이 약해지고 흐름이 느려지는 것처럼 혈액량이 줄면 몸 곳곳에 피가 순환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특히 뇌는 혈류량이 순간적으로만 줄어도 바로 반응합니다. 어지러움, 흐릿한 시야, 잠깐의 멍함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혈압이 낮아서 그래라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혈압 수치 자체보다 혈압이 변하는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잠을 못 자서 그래라는 겁니다. 수면 부족도 영향을 미치지만 핵심 원인은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거지라는 생각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내부 기전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심장과 혈관의 상호작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심장은 펌프이고 혈관은 배관입니다. 펌프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배관이 딱딱하고 막혀 있다면 물이 잘 흐르지 않죠. 반대로 배관이 탄성이 좋고 부드러워도 펌프력이 약하면 물을 제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결국 심장과 혈관은 함께 움직이며 뇌와 전신에 필요한 혈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기능이 떨어지면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라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특히 기립성 저혈압은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니라 쓰러짐 위험을 동반합니다. 쓰러지는 순간 부상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남성의 낙상 사고 중 상당수가 순간적 기립성 저혈압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어지러움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 그 이후의 반응이 위험한 것입니다. 경고 신호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신호는 매우 미세하게 나타나지만 반복되면서 강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시야가 잠시 흐릿해지는 현상, 목덜미 쪽의 묵직함, 머리 위로 전기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 갑작스러운 동공의 초점 흐림 등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증상들을 가벼운 피곤함으로 넘기는 순간 문제는 서서히 깊어집니다.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어지러움은 뇌혈관, 심장 중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되는지에 따라 신호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관 탄성 저하가 원인이면 주로 일어날 때 문제가 나타나지만 심장 기능 저하라면 쉬고 있어도 갑자기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갑자기 빨라지는 느낌이 동반되는 경우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지러움이 반복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빈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60대 이상의 남성 중 빈혈이 원인인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오히려 혈압 조절 기능의 불안정, 혈관의 탄성 저하, 심장 박동의 변화, 혹은 신경계의 반응 저하가 원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이상이 단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반복되는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밤사이 체내 수분이 줄어들고 혈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생리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증상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식사 후에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식사를 하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뇌 쪽의 혈류 공급이 순간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혈관 탄성이 떨어져 있거나 심장의 펌프력이 약해져 있으면 이런 변화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이처럼 어지러움은 특정 상황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이 패턴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원인을 좁혀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흔한 경우는 오래 서 있다가 갑자기 걸음을 옮길 때 어지러움이 몰려오는 패턴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혈액이 하체 쪽에 고이기 쉽고 근육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혈액을 위로 올려주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움직이는 순간 혈압이 출렁이는 변화가 생겨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신호가 바로 귀 뒤쪽으로 전기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 잠깐의 이명, 갑작스러운 초점 흐림 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지러움은 뇌혈관 문제의 조기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후두엽이나 손해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 생기는 현상은 대부분 매우 짧지만 반복되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어지러움과 위험 신호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지. 둘째, 5초 이상 지속되는지. 셋째, 시야 흔들림, 복시, 말 어눌함 등 신경 증상이 동반되는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됩니다. 반면 기립성 저혈압이나 혈관 탄성 저하로 인한 어지러움은 보통 상황이 명확합니다. 일어날 때, 걷기 시작할 때, 혹은 오랜 정적 자세 뒤에 나타나는 식으로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만 정확히 되어도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니어 남성에게 이러한 어지러움이 더 흔한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남성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많습니다. 근육량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 감소 폭이 남성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떨어지고 이것이 어지러움으로 연결됩니다.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 앉았다 일어날 때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이 쉽게 발생합니다. 둘째, 남성은 고혈압 약, 전립선 약, 심혈관계 약물 등을 복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 약들 중 일부는 혈압을 더 떨어뜨리거나 혈관을 확장시켜 체위 변화에 약하게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약의 효과 자체는 건강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부작용이 어지러움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취침 전에 복용하는 약이 많은 분들은 아침에 문제가 더 잘 나타납니다. 셋째, 남성들이 특히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신경계 반응 속도 저하입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몸은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면 즉각적인 보상 반응을 해야 하는데 이 속도가 느려지면서 어지러움 같은 신호가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면 몸은 빠르게 혈압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경계 반응이 늦으면 혈압 회복이 지연되어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혈액의 점도입니다. 혈액이 너무 걸쭉해지면 순환 속도가 느려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당뇨, 고지혈증, 수분 부족 등이 혈액 점도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물을 잘 안 마시는 시니어 남성에게 이런 문제는 매우 흔합니다. 물 대신 커피나 차로 수분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페인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어지러움을 더 악화시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불안정해지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류가 왜 불안정해지는지 그 과정은 훨씬 복잡하고 단계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이해해야 어지러움을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우선 일어나는 순간 뇌혈류가 줄어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자세가 바뀌면 혈액이 하체로 쏠립니다. 이때 순식간에 혈압이 내려가면서 뇌는 필요한 양의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뇌는 매우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단 12초만 혈류가 줄어들어도 즉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반응이 바로 어지러움입니다. 만약 이 반응이 더 오래 지속된다면 실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혈관 내피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관 내피는 혈액이 지나갈 때 마찰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저하되면 혈류가 한 곳에 오래 머물고 흐름이 불규칙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어지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런 변화가 몸속에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어지러움을 느끼고 나서야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사실 어지러움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아도 몸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잘못된 상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지러울 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혈압 변화를 더 크게 만들어 어지러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설탕을 조금 먹으면 낫더라라고 말하는데 이는 일시적 기분 개선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설탕은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다시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더 큰 불안정성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어지러움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낙상입니다. 순간적인 어지러움은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균형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60대 이후의 낙상은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 뇌진탕 등으로 이어지면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몸속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이며, 이 흐름을 이해해야 이후의 해결 전략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지러움이 반복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은 무엇인가요? 사실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이 흔들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를 먼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증상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지러움이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난다면 그 상황을 조절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날 때 심하다면 일어나는 동작에 시간을 더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 먼저 몸을 옆으로 돌린 뒤 천천히 상체를 세우는 과정이 그 자체로 혈압을 안정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의 첫 기립 동작은 하루 중 혈압 조절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행동은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나 차를 자주 마시지만 이는 실제로는 수분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유발해 더 많은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마다 물 한 컵을 먼저 마시는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물은 혈액량을 직접적으로 늘려주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생활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중 어지러움을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발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벽을 짚고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린 뒤 다시 내리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혈액 펌프 힘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을 아침, 점심, 저녁 1분씩만 해도 기립성 어지러움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해야 할 일을 다시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몸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은 혈류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동작을 가벼운 범위 내에서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기립 시 혈압 유지 능력이 좋아집니다.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의자를 사용해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무리한 횟수보다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식사 습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을 때마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들은 식후 저혈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뇌 쪽의 혈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평소보다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류 변화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식단 구성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러움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는 과도한 열입니다. 사우나, 뜨거운 샤워, 과열된 실내는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 어지러움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우나는 순간 혈압 강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있는 분들은 지나치게 뜨거운 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어지러움이 반복되는 분들이 흔히 빠지는 실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좋지만 혈압 조절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갑자기 강한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어지러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가벼운 동작부터 천천히 시작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동작 바뀜이 큰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배가 고플 때까지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오랜 공복 상태는 혈당뿐 아니라 혈압에도 영향을 미치며 갑자기 식사하면 혈류가 쏠리면서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반복되는 어지러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지러움이 5초 이상 지속되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동반되면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은 뇌혈관 문제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내부 구조적 문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혈압은 심장, 혈관, 신경계가 함께 조절합니다. 심장은 펌프 역할을 하고 혈관은 피가 흐르는 통로이며 신경계는 상황에 맞게 이 두 가지를 조절하는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세 요소 중 하나 혹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약해지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심장은 박동 속도가 느려지거나 펌프력이 약해질 수 있고 혈관은 딱딱해져 탄력이 떨어지며 신경계는 반응 속도가 늦어집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찾아오면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어지러움입니다. 또한 혈액 내 나트륨 농도나 전해질 불균형 역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체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면 혈액량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염분 섭취는 혈압의 불규칙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지러움을 줄이는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물을 한 컵 마십니다. 식사 전에는 짧은 스트레칭이나 발 뒤꿈치 운동으로 몸을 깨워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점심에는 과한 탄수화물을 피하고 식사량을 조금씩 나누어 먹습니다. 오후에는 물 한 컵을 추가해 수분을 보충하고 가벼운 산책으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저녁에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하체 위주의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취침 전에는 뜨거운 샤워를 오래 하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혈관 확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지러움은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둘째, 수분 부족, 근육 감소, 혈관 탄성 저하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셋째, 천천히 일어나기, 꾸준한 하체 강화, 수분 보충 습관만으로도 증상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아프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당신의 몸은 다시 안정적인 균형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해볼 한 가지 행동을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변화를 응원하며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